안녕하세요. 동화로 알아보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동화 속 주인공들과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폭력을 몇 개나 해보았는지 알아볼까요?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자주 단다. 주변 사람들의 아이디를 함부로 사용한 적이 있다. 휴대폰, 문자, 카톡, SNS 관리에 집착한다. 허락 없이 친구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다. 협박성 욕설 카톡을 보내거나 댓글을 단 적이 있다. 주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보관한 적이 있다. 평소 인터넷 용어나 혐오성 발언을 자주 사용한다. 온라인 상으로는 말을 잘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일상적인 사이버 소통과 온라인 생활 습관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나요? 아, 정말 더러워. 야, 카톡 바로바로 안 보냐? 빨리 데이터 보내라고. 너 얼굴 토할 것 같아. 넌 정말 못생겼다. 크크크. 왜 사냐, 넌? 친구들과 무의식적으로 나눈 대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 안에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언어, 행동, 영상,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 장난이더라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비방, 이미지 불링,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감옥, 사이버 왕따놀이,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등이 이에 속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모르는 사람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한번 게재되면 단시간 내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피해자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3명 중 1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고 채팅, 메신저를 통한 언어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내가 경험하거나 들은 사이버 폭력에 대하여 친구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사이버 폭력을 저질렀나요? 상대방이 먼저 절 화나게 했다고요. 사이버
폭력 후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좀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인권선언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사람은 나이, 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불편한 사회에서는 나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나와 다른 친구의 권리와 특별함,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동화 속 주인공들과 사이버 폭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콩지의 게임 계정에 몰래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변경한 팥쥐, 죄가 될까요? 어차피 가족인데 뭐 어때? 이름도 비슷하고. 야, 언능 다른 것도 말렙 찍어놔. 레벨 100 만드느라 엄청 고생했는데. 팥쥐의 행동은 사이버 폭력입니다. 팥쥐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친구나 다른 사람의 메신저나 게임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친구의 게임 계정에 마음대로 접속하여 탈퇴를 하거나 정보를 변경하는 행동은 더욱더 큰 범죄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민사상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대해 같이 공부해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입니다. 해킹이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계정 도용, 단순 침입, 자료 유출, 자료 훼손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DDoS란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악성 프로그램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새로운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황금이 자란다는 말을 듣고 비싼 값에 황금콩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도착한 것은 말라 비틀어진 검정콩 하나. 정성껏 심고 물을 줘도 콩은 자라지 않았어요. 최근 그제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죠. 거짓말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 노인. 괜찮을까요? 노인의 행동은 인터넷 사기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거짓으로 글을 올려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버는 행동은 인터넷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돈이나 물건을 받는 행위, 돈이나 물건처럼 가치가 있는 다른 것을 받는 행위, 예를 들면 문화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모두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를 근거로 컴퓨터 같은 기기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대해 같이 공부해요.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컴퓨터 시스템을 전통적인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인터넷 사기란 정보통신망이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 교부에 의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료화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저작권 침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스팸 메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입니다. 잠이 든 백설공주는 왕자의 입맞춤으로 깨어난 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둘의 결혼을 시기한 이웃나라 공주가 백설공주의 결혼식 기사에 악플을 달았네요. 이웃나라 공주는 아주 잘못도 없을까요? 백설 얼굴 완전 화장빨 아냐? 완전 흰색으로 칠했던데. 백설 결혼하기 전에 남자애 7명이랑 같은 집에 살았다며? 순진한 척하네. 나 예전에 백설한테 드레스 뺏긴 적 있음. 악플도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백설공주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것도 범죄입니다. 만약 거짓의 내용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죄는 더욱 커집니다. 악플은 사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거짓말을 일삼던 양치기 소년, 이제 동네 사람들을 속이는 건 재미없어졌어요. 그래서 활동 영역을 인터넷으로 넓혔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 혼란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한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한 양치기 소년, 아무 잘못도 없을까요? 서울 시내 좀비 늑대가 장하. 좀비 늑대에 물려 서울 시민 30명 사망, 150명 부상. 거짓 정보를 유통한 양치기 소년은 사이버 범죄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3호를 보면 사이버 환경에서 음란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호, 문헌, 음향,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재미로 남들이 다 하니깐 몰라서라는 이유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임금님은 상습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다녔어요. 그런데 본인은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하며 사진을 찍어 매일매일 SNS 계정에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신하와 백성들은 임금님의 사진을 보는 것이 매우 힘들었어요. 자신의 알몸이라도 남에게 불쾌감을 주면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자신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도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은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인터넷상의 글이나 영상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던 흥보가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이사를 가고 매일 고기 반찬에 비싼 옷을 입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형인 놀부는 어떻게 흥보가 부자가 된 건지 너무너무 궁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에 억지로 다리를 부러뜨린 까치가 날아왔어요. 고급 정보를 준다면서 까치가 알려준 사이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였어요. 인터넷에 대박 터지는 사이트가 있대요. 한번 가입해 보시겠어요? 사이버 도박은 절대 안 됩니다.
도박 문제로 상담한 청소년 중 중학교에 입학하기 이전부터 사이버 도박에 접한 사람이 전체 상담자의 69%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도박 자체도 문제이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는 경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사이버 도박은 게임이 아닙니다. 한번 중독되면 나의 의지만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불법 콘텐츠 범죄에 대해 같이 공부해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콘텐츠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가 불법 콘텐츠 범죄입니다. 사이버 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도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에 4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순서, 사이버 폭력은 예방하고 인권은 존중하기.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만든 게임 계정을 빼앗긴 콩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콩쥐였다면 억울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콩쥐였다면 분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콩쥐였다면 팥쥐를 혼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콩쥐를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사이버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위로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싶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악플이 잔뜩 달린 백설공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백설공주였다면 마음이 답답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백설공주였다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백설공주였다면 악플을 쓴 사람을 혼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백설공주를 도와줄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이버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위로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싶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친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동화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해 봅시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나와 친구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자제하며 나와 친구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상과 똑같이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와 친구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으며 나와 친구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으로 제게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피해를 받았을 때 증거 수집을 위해 캡처하고자 하는 화면을 띄우고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서 그림판 등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이버 범죄 신고 또는 상담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에잇, 장난인데 나는 어른이 아니니까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사이버 폭력을 저질렀을 때 범죄 학생은 화면과 같은 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합시다. 게시글이나 댓글을 쓸 때에는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음란한 단어나 욕설이 포함된 아이디나 닉네임은 사용하지 않아요. 무심코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합니다. 이상으로 동화로 알아보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